자, 네 번째로는 자, 박정원 대령이 지금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죠. 첫째는 항명, 두 번째가 이제 상간 명예훼손, 즉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인데요. 그 명예훼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장관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박 대령이 주장했고, 그다음에 장관이 한 말은 또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묘한데요. 자기가 한 말은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하지 않은 말을 또 했다고 해서, 이래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그게 뭐냐면 그 바로 핵심이자 사단장 관련 발언, 그다음 초급 간부 관련 발언인데요. 7월 30일 일요일 오후에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때 배석자들도 이제 여럿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장관이 사단장도 뭐 포함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장관은 나중에 자기는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초급 간부 부르는 장관은 오히려 초급 간부까지 그렇게 다 그 혐의자 명단에 거기 대상자로 넣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 대령이 초급 간부 얘기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 체면 조사 때 일부 내용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죠.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군검사가 물어요. 피의자는 7월 30일 장관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는 누구를 빼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질문하셨던 것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죠. 박 대령이 예. 그다음 다시 군검사. 피의자는 8월 11일 09시 30분경 국방부 검찰단 청사 앞에서 취재 기자들에게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질문했으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죠. 그러니까 예, 초급 간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군검사가 다시 물어요. 피의자의 8월 11일 두 차례 발언으로 이후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다, 또는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언론과 국회에서 반복해서 언급이 되는데 어떠한가요? 자, 박 대령 당신의 그 발언 때문에 장관이 이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 대령 답이 장관님의 발언이 사단장을 빼라는 뉘앙스도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고 사안이 변질되면서 불거지다 보니 처음부터 사단장을 빼라고 하였던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들이 국회와 언론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급 간부 언급이 있었다면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때 재검토 지시를 했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나중에야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자신은 사단장을 빼라 뭐 이렇게 장관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단장도 그 포함되느냐, 처벌 대상에 포함되느냐 이런 정도 관심을 보였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국회와 언론에서 특히 기자들이 결국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걸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초급 간부를 만약에 그날 초급 간부에 대한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문제라면 그때 재검토 지시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날. 근데 장관이 결재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지금 박 대령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자, 다시 군검사가 묻습니다.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피의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인이나 다른 개선을 통해서라거나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그 부분에 관하여 결백하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 대령이 대답합니다. 국회는 가고 싶다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상관 명예훼손이라고 혐의를 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단장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반박하거나, 제가 이제 박 대령이 반박하거나 아니라고 할 그게 저한테는, 자 여기 좀 생략했습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까지 제가 신경 쓸 겨를은 또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김정민 변호사와 제가 문답을 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간 명예훼손 관련해서 예, 예, 권 예. 장관. 네. 자, 사단장 이제 언급 부분이 중요한데, 네. 이게 박 단장의 일관된 진술은 그날 보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것은 장관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네, 그게 사단장을 이제 빼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고 예, 그때는 또 빼라고 느끼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장이 왜 처벌돼야 되냐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할 때도 핵심 이슈였고요. 예, 총장한테 보고할 때도 핵심 이슈였거든요.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사단장을 처벌해야 되냐라는 것을 그보다 앞서서 여단장의 처벌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자기도. 예,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던 여단장은 왜 처벌 대상이 되냐, 이첩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서 자세하게 여단장의 잘못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물어놓고 사단장에 네.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 예, 언급을 안 했다. 만약에 이게 박 단장이 국방부 장관을 그걸로 비난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단장과 여단장을 언급했다. 국방부 장관은. 그러니 고급 지휘관을 빼려는 의도 아니었냐 이렇게 몰아붙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사단장을 물어볼 때 당시의 분위기는 전혀 이상한 징후가 없었다. 예, 당연히 물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러웠다. 답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해를 하는 태도였고 장관이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의아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예. 당연히 뭐 그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독특한 정황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수사단장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 했다는 거거든요. 사령관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후 맥락을 보면 사단장이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것을 뭐 왜곡될 정황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이슈가 안 됐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초급 간부 언급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단장도 약간 기억에 약간 혼동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왜냐하면 그죠? 처음에는 그 본인은 설명을 자세한 그 것을 얘기가 초급 간부 얘기가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초급 간부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언급한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환기해 보니까 쭉 설명 내용에 초급 간부들에 대한 내용, 대대장에 대한 내용, 중대장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조장과 그 현장에 있었던 2명의 여군, 이 3명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설명을 했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박중사가 2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첩하기에는 참 안타깝지만 참작 사유에 불과하지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다. 무혐의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고 와서 어쨌든 장관은 자기가 초급 간부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히려 걱정하는 투로 뭐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이걸 박 단장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없다. 그것도 또 거짓말이다. 허위 사실이다.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주장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서로 말이 엇갈리면 더구나 이게 뭐 명예훼손이라면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장관하고 대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좋아. 그들의 진술이나마 그러면 일관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병대 사령관은요. 그 초급 간부의 언급을 허택은 정책실장이 했다고 그랬다고. 허택은 정책실장이 6번에서 8번 넘버를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은 왜 처벌돼야 되는 건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장관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래요. 그들 자체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필요하면 뭐 거탐도 좋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뭐 그냥 일방적으로 다수의 말이 이러니 네 말은 거짓말 못 믿어. 이거 다수결로 언제부터 진술의 신빙성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죠. 참 점입가경이죠. 이렇게 말이 달라요.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한 명이 지금 포위당한 형국인데, 즉 박대령이. 박대령은 이제 초기에 이제 진술할 때는 초급 간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사실은 그 보고를 할 때 초급 간부에 대해서도 아까 지금 김정민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초급 간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 정책실장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한 게 아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도. 근데 나머지 참석자들, 그날 이제 여러 명이 그 배석을 했는데, 나머지 참석자들은 또 군검찰 조사에서 장관이 그 초급 간부에 대한 질문을 이의 제기를 한 게 맞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정인 변호사가 그 나머지 사람들끼리도 지금 말이 안 맞는다. 예, 그 어떤 그래서 그 참석자들의 군검찰 진술 내용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해군 군검사의 법리 검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도 그래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국방부에서 계속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그 폄하하잖아요. 그리고 뭐 수사도 아니고 조사 기초적인 것만 해서 그냥 넘겨야 되는 건데 해병대 수사단이 너무 뭐 나섰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검토 없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제 그 내용을 바꾸잖아요. 혐의자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데 사단장, 여단장 뭐 다 빼고 그래서 자기들이 법리 검토를 다시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관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국회 나와서도 법리 검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법무관리원 통해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수사단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제 뭐 이런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 검사가 묻고 박 대령이 이제 답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 검사가 묻습니다. 해군 검찰단 군 검사는 장관 보고 민간 경찰의 기록 송부 이전에는 정식으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진술하는데요. 자, 해군 검찰단의 군 검사도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뭐 정식으로 법리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박 대령이 답합니다. 분명히 일광수대장으로부터 자, 해병대 수사단 일광수대장 얘기입니다. 일광수대장으로부터 사령관님 보고 전인 27일에 7월 27일이겠네요. 사령관 보고가 7월 30일이니까 군 검사에게 검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의견서를 낸다든지 명시적인 것은 없는 게 맞지만 실제 이 사건의 기록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사단장부터 현장 간부까지 경찰 이첩을 하는 것을 분명히 논의한 것은 맞고 군 검사도 그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일광수대장에게서 보고받았습니다. 뭐 이게 뭐가 좀 날아갔나? 이거밖에 없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인 변호사와 역시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해군 군검사, 네. 군검사의 진술을 가지고 이제 또 압박을 예. 하는데 해군 군검사 진술은 이제 이제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는 정식으로 그러니까 기록 송부하기 전에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수사단에서는 지금 박 대령은 군검사 법리 검토를 부하들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 또 엇갈리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해군 군검사는 안 했다는데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렇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것을 박한테 시켜가지고 녹음을 따게 했다. 마치 이첩 전에 미리 검토를 받은 양. 그리고 이것이 항명 사건으로 자기가 입건된 다음에 박한테 시켰고 그 박이 그래서 8월 2일인지 3일인지 그 김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거든요. 그걸 가지고 박 단장을 맹 비난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상한 징후가 뭐냐면 9월 20일 날 그 피의자 신문조서 사회 신문조서를 받을 때까지는 아직 김의 진술 조서는 확보되지 않았더라고요. 수사 주체가 어쨌든 이제 군사 경찰이잖아요. 네. 여기 민간 경찰에 넘기는 주체이기도 하고 그러면 뭐 해군 군 검사의 의견이나 법리 검토나 이걸 뭐 구두로 하든 뭐 그냥 이게 그렇죠. 의무 사항도 아니잖아요. 아무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고 사항이죠. 그래서 그때 군 검사들이 이제 7월 24일인지에 일광수대 2명이나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든요. 검시조서 작성과 관련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정식으로 우리가 해군군검찰단 이름으로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입건해야 될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보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해군군검사한테 가서 검찰부장한테 이제 그 결재를 올리니까 검찰부장이 컷해버린 거야. 괜히 그 해야 될 일 아니면 나서지 마라. 그 이렇게 검사가 잘라버린 두 거예요. 명이었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4일에 와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고, 그리고 판례도 찾아줬다는 거예요. 이 대표이사가 회사 야위에 가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현장에 있었다면, 지휘감독 책임이 있어서 그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까지 비록 하급심이지만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군검사가 뭐 지금 정식 법리 검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군 검사가 진술한 게 사실이라면 아마 그 해군 군검사 입장에서는 그 뭐 문서로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한 건 없다. 그건 맞는 뭐 이런 얘기야. 틀린 취지로 말이 아니에요. 봐야겠네요, 그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시와 관련돼서 일광수대에 방문해서 전체적 브리핑을 듣고 그 하나의 그 참고 의견으로 내가 의견을 낸 거지 장기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권한이 없어요. 권한 자체가 없다고요. 물론 그렇게 의견을 내서 내려보낸다고 이 법은 아니죠? 그 해군 군검사 진술 내용은 아직 변호인 측도 확인을 못한 거죠. 확인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번에 열지 않았잖아요.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공개하지 않겠다. 자, 박대령 주장은 해군 군검사들 2명이 와서 자신의 부하 일광수대장한테 그럼 이 사건에 대한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거고요. 자, 뭐 그것이 뭐 문서로 됐든 구두로 했든 어쨌든 해군 군검사가 찾아갔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지금 군검사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해군 쪽에서는 뭐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뭐 정식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찾아간 건 사실이고 서로 그럼 찾아갔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왔겠어요, 상식적으로? 검시차 갔는데 당연히 수사관들하고 뭐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좀 비상식적인 주장들이 참 나오는지 하여간 윤석열 정부에서 참 이해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뭐 안 했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하지만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거든요. 참고사항이라고. 이게 군 검사와 군사 경찰이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그 군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은 수사 주체가 군사 경찰 해병, 옛날로 치면 헌병이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초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라고. 근데 박대령이 굳이 그 장관까지 결재를 한 것은 사단장, 여단장 이런 고위 지휘관들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본인도 이제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뭐 결재를 받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에서는 뭐 다시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서 뭐 수사 서류를 뭐 회수하고 이런 걸 말하자면 제대로 똑바로 안 해가지고 뭐 무리하게 말하자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여단장 수사단장까지 그 혐의자에 다 포함시켰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펴잖아요. 근데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아니 우리도 군검사한테 이런 초기에 벌써 법리 검토를 받았다. 다만 문서로 이것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군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가 말하는 광의의 과실이라는 용어 개념은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 인과관계를 떠나서 어떤 개인의 과실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혐의자로 특정해서 이첩하겠다는 의미인가? 자, 박대령이 답합니다. 이게 이제 박대령이 협의의 과실, 광의의 과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대령이 법무관리관은 대대장 이하로만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즉 그 혐의자들 혐의 대상을 대대장 이하로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실종자 수색임을 알면서도 미리 고지를 안 하고 안전장구류를 챙기지 못한 것이 사단장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단장을 경찰에 넘길 정도의 혐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 경찰에서 입건하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장관 결재 그 보고 문서를 이 시간에 한번 또 쭉 전문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사단장의 진술도 거기 다 나와 있죠. 뭐 안전장구 챙기고 이런 건 없고요. 실종자 수색인데도 하루 전날을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휘하 장교들이 미처 대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단장은 현지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복장, 경례 잘하라. 예.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데를 찔러봐라. 뭐 이런 식이었죠. 뭐 허리까지 들어가라든가 무릎까지 들어가라, 이런 구체적인 뭐 지시를 한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게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박대령은 그런 뭐 과실, 뭐 광의의 과실이 협의의 과실이고 어떻간에 충분히 혐의가 있다. 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봐도 미리 고지도 안 하고 안전장구류도 안 챙기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 즉 박대령이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 기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대령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확보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한번 꼼꼼히 한번 들여보시고 또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식의 어퍼컷, 이 해병대 사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가도록, 또 가려지고 축소되는 것이 있는지, 어떠한 또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을 때마다, 또 취재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